파주 향양리의 도로 옆 건물 옥상에는 마치 원도막 같은 모양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반대편 건물에도 있습니다. 올롱면 도내리의 도로 옆 건물에도 비슷한 모양의 구조물이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은 문산읍 내포리에도 있고 올롱면 위전리에도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군사용 벙커라고 합니다. 사전에는 벙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벙커란 방호와 피난을 목적으로 설계된 구조물로서 은폐와 엄폐가 가능하며 두꺼운 방호벽과 천장으로 덮인 방어작전용 요새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치된 벙커는 과연 재구시를 할 수 있을까요? 옥상에 설치된 벙커의 재질은 대부분 얇은 철판과 스티로폼으로 만든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이런 재질의 벙커가 과연 고도로 현대화된 무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 의문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벙커가 왜 옥상 건물에 설치되어 있을까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군사 동의가 필요하고 군에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공장을 몇 동을 짓는데 그 옥상에다가 뭐 그런 거를 하라느냐. 그거 하려면 계단도 만들어야 되고 뭐 돈이 많이 드는데, 아니 뭐 저 전방에는 호소도 없애고 그것도 파괴하면서 왜 이 후방에 여기다 이런 걸 하라느냐고. 아무튼 하실 때 저희랑 상의하셔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꼭 해야 준공 나지 않는다.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는 군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비용이 수반됩니다. 벙커를 출입하기 위한 별도의 통로나 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계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게는 1000여만 원의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은 군사시설을 만드는데 시민의 돈과 노력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파주는 지난 70여 년을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해온 지역입니다. 지금도 안보를 위한 일이라면 일정 정도의 희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벙커가 필요하다면 제대로 만들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없애든가 해야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이런 구조물을 만드는데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할 일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수필가이자 경기도 문화관광 해설사인 강근숙 작가가 제34회 향토문화공모 향토문화연구 실적으로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1986년부터 매년 지역문화원의 활성과 연구 의욕을 촉진하고자 향토문화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요. 향토문화 논문자료, 향토문화 콘텐츠, 향토문화 수기, 지방문화원 향토문화 연구실적, 이 네 부문으로 시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근숙 작가는 향토문화연구 실적 부분에서 수상을 한 것입니다. 지난 2016년 향토문화 수기 부문에서 수상을 한 데 이어서 두 번째의 수상인데요. 강 작가의 연구 성과는 민통선 안에 장단, 백학산 계곡에 새겨진 여러 석각의 의미를 해석하고 기원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주 태생이고 나를 키워준 파주를 위해서 뭔가 보답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파주 유적지를 찾아내서 이제 글을 써보자 그러면서 지금 더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재가 좋아서 지금 상을 탄 거예요. 과거 장단 향교가 위치했다고 알려진 이곳에는 구유암, 영회대, 아양대 등 3개 석각과 11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석각의 글씨체가 매우 뛰어나서 문화재적인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향후 연구를 지속해서 파주의 역사를 보다 다채롭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화유적지는 파평면의 말문화연구가인 유명삼 씨와 류병기 전 자원서원 원장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되어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광탄면 6mm 한 동네에 유기견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유기견 오른쪽 발목에는
쇠줄로 된 올무가 메어져 있습니다. 이 올무로 인해서 이 개의 발목에는 깊이 패여진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산에 설치된 울무에 걸려서 며칠을 울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끊어주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 개의 발목에는 올무가 메어져 있고 상처로 인해서 걸을 때 다리를 절고 얼마 못 가서는 주저앉습니다. 불쌍히 여긴 동네 주민들이 가끔씩 먹이를 줄 뿐 성치 않은 발목으로 인해서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픈 발목 때문인지 아니면 허기져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때가 많아서 지나가는 차량들의 치일 위험도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이 개를 잡아서 치료라도 해주고 싶지만 잡을 방법도 없습니다. 동물구호단체 등에도 신고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고 합니다.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예. 파주시 수의사협회랑 계약을 예. 통해서 예. 포획이 가능할 때 포획을 해서 예. 얘네들을 파주시 수의사협회 연계된 병원으로 보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공고를 해요. 예. 그래서 주인이 있으면 반환을 하고 예. 주인이 없으면은 무료로 분양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무료 분양을 하고요. 네. 공고 기간이 끝났음에도 반환이 안 되거나 네. 입양이 안 된 애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안락사를 합니다. 네.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안락사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동네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이 유기견이 처음부터 유기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다가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설치한 올무에 걸려 발목이 거의 절단될 만한 상처를 입고 치료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안락사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개 한 마리지만 인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개가 치료도 받고 안온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파주의 이런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